명제라는 말은 이미 참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명제고요. 그 다음에 참이었다가 거짓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명제라고 얘기 안 해요. 옛날에는 조건 명제 이런 말을 달았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안 쓰고. 어서 오세요. 참과 거짓이 명확해야만 명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고, 참이었는데 어떤 명제가 참이야. 그럼 이 명제에다가 나트, 물결 무늬를 달면 이제 나트라는 뜻인데 이게 부정이라는 거죠. 부정을 달아버리면 그럼 이 녀석은 바뀌어서 거짓이 돼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어요. 참이었다가 거짓이었다가. 그래서 우리 집합에서 어떤 집합 P가 있으면은 이 P의 여집합 달면은 P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실 때는 not P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제가 수업 때는 except P, 그래서 P를 빼버리고 난 나머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똑같은데 이 명제는 이 명제가 일단 참이다 그러면 참의 바깥쪽은 몽땅 다 거짓으로 돼 있어요. 요거 먼저 명심을 하시고, 두 번째, 어떤 명제가 참이 되려면 P면 Q이다가 참이다. 이건 무슨 말뜻이냐면은 여러 번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내포니까 내가 내포에 있으면 나는 충남에 있다. 이건 참이 되죠. 이런 참의 구조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포에 있다가 요만큼 P의 영역이면 충남에 있다는, 충남이 이렇게 Q의 좀 넓은 영역이 되죠. 이 문장과 집합으로 나타냈을 때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P는 Q의 부분 집합이다. 다 속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이제 헛소리로 한번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고 탈무드라는 책 봤냐고 내가 헛소리를 했는데 들은 적 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아들이 멀리 출타 중이어서 그 종이죠. 종놈 그러면 안 되고 종이죠. 그 종한테 전 재산을 다 물려주고 아들은 딱 하나만 가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돌아와서 아들이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 종이 그 재산을 다 갖고 나는 그 종을 갖는다. 그래서 아들이 결국 전 재산을 다 갖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 탈무드 책에 잠깐 나와요.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참이 되려면 P가 어떻게 보면 종인 거죠. 그리고 Q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된다. 그래서 P가 Q 안에 다 들어가면 몽땅 다 참이 되는 문장이다. 그러면 그 참 거짓을 얘기하는 유형 9번에서 대우하고 역이 뭐냐, 이걸 알아야 이제 문장을 풀겠죠. 대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이면 Q이다. 이 문장에다가 not를 달고 앞뒤를 바꿔버리면 돼요. 이걸 대우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되셨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 문장이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죠. 좀 우스갯소리지만 국어하고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널 좋아하면 다 줄 거야. 줄 수 있어. 이거에 대한 대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게 참이라고 칩시다. 좋아한다고 다 줄 수는 없죠. 어쨌든 많은 부분을 같이 공유는 하겠지만 이거에 대우를 쓰면은 다 줄 수 없다죠. 없다면 널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고요. 굉장히 위에 거하고 밑에 거는 좀 느낌이 다르죠. 밑에 거는 뭔가 좀 극단적인 느낌이 좀 들죠. 그죠? 근데 이제 위에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트가 달려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에 거를 집합으로 얘가 참이 되면 P는 Q 안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집합으로 나타낼 때는 소문자로 쓰지 않고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그걸 만족하는 애들 이렇게 돼 있죠. 이거에 지금 대우를 살펴보시면은 Q에 물결무늬 not가 달리면 QC가 되고 P에도 물결무늬가 달리면 PC가 되니까
QC는 PC 안에 들어간다. 이게 돼야 맞겠죠? 진짜로 보니까 어때요? QC라고 달아놓은 Q 바깥쪽 파란 색깔이 PC라고 달아놓은 이 색깔을 전 이름을 뭐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야리꾸리라 합시다. 이 야리꾸리 색깔 안에 딱 들어가죠. 색깔로 놓고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간다. 되셨죠? 그래서 이게 유형 9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정확히 뭐 문장이 만들어지냐, 요령이 뭐냐, 331번을 이제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일단은 그 책에다 메모 하나 해놓으세요. 원래 명제에서 막히면 대우 명제를 대우 명제로 바꾸어 참 거짓을 찾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요령이고요. 두 번째 요령은 이제 원래 명제에서 막히면은 대우 명제의 참 거짓을 찾고, 두 번째는 P면 Q이다가 참인 거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기하학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몽땅 다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 안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속해져 있는 원소 맞짱인 거죠, 어떻게 보면. P의 진리집합 애들하고 Q를 만족하는 애들하고 서로 맞다이 좀 표현이 좀 웃기나. 하여튼 맞짱을 떠갖고 둘이 누가 더 사이즈가 쏙 P 사이즈가 쏙 Q 안에, 요걸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되게 편해요. 물리적인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체크해 주면 편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31번에 보기 4번을 볼까요? X가 양수고 Y가 양수다. 이거 중간에 써놔요. 이거 또는일까 그리고일까 헷갈리는데 이거는 그리고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얘는 일사분면을 뜻합니다. X하고 Y하고 점을 찍는다고 치면, 문자가 두 개로 바뀌면 이게 어떤 순서상으로 점을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문자가 두 개일 때는 순서상으로 점을 찍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습니다.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X 더하기 Y는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양수끼리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다니까 이거는 참이 맞죠. 이 문장은 참이 맞는데 그 역을 보시면 좀 다릅니다. 역은 거꾸로 뒤집는 게 역이라 그랬으니까, 자, 역 설명 안 드렸네요. P면 Q이다의 역은 뭐냐? 그냥 앞, 뒤를 뒤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가 양수면 X가 양수 그리고라고 적어 놓으셔야 되죠. Y가 양수다. 이렇게 되는데 얘는 거짓이죠. 예를 들어서 X가 1000이야. Y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거짓이 되죠? 네,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따져보시면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시험에는 이제 유형 10번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형 10번의 대표 문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명제를 원래 거에서 막히면 대우를 써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A 더하기 B가 4보다 작다이면 A는 K보다 작다 또는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이다. 이 문장을 참이 되게끔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참이 되게끔 하려고 봤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데 기호를 안 썼네요. 네. 여러분들 뭔지 모르게 되게 오랫동안 쉬다가 저를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이 좀 나죠? 네. 못 본 사이에 뭐 그렇다고 뭐 제가 그렇게 금방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좀 기분이 좀 늙고 뚱뚱해졌을 것 같긴 해. 아니냐? 왜 웃냐? 맞아? 어쨌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온다고 더웠을 텐데 이따가 쉬는 시간에 뭐 시원한 거 한 잔씩들 하세요. 냉장고에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좀 드릴게요. 자, 336번에 그래서 이 녀석을 그냥 증명을 하려고 봤더니
문자가 두 개예요. 그래서 뭐 순서상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이걸 뭐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 난감하죠. 조금 난처하다. 그래서 거기다가 별표를 쳐놓을까요? 여기 K에다가 이제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요. 대우명제가요. 대우명제의 매력이라는 게 있는데 대우명제의 뭐 매력? 뭐 매력이라고 하긴 좀 여러분들 뭐 저게 뭐 저런 표현을 써 할 텐데 이 대우를 쓰면은 미지수라고 할까요? 미지수 파트를 옮길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긴 결론 파트에 있지만 이 파트를 가정 파트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대우를 쓰시면 A가 K보다 작다 또는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에 나트가 달리고 이거이면 A 더하기 B는 4보다 작다에 나트가 달려서 요 문장 이제 중요하죠. 이 전체에 나트를 달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거 한번 다시 복습을 해봅시다. 우리 간단하게 짜장 또는 짬뽕 다시 예전에 영상이 있는데 말고 이거 문장을 한번 볼까요? 짜장을 제가 P라 그러고 짬뽕을 Q라 그러면 P 또는 Q예요. 말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거 아니래요. 나트가 달린 거하고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먹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야, 짜장이나 짬뽕 말고 난 딴 거 먹을래. 뭐 탕수육 먹을 수도 있고 또 단무지, 군만두, 물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짜장 안 먹어 그리고 짬뽕 안 먹어 이렇게 돼버리죠. 뜻이 맞죠?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이건 사실은 말은 이렇게 편안하게 썼지만 알간 모르간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이거 뭐 명제 집합 파트에 있는 걸로 바꿔 쓰시면 P 또는 Q가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나트가 이렇게 달리는 거니까 P 나트 그리고 Q 나트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은 이 녀석은 앞에 파트에다가 물결 무늬가 달리면 나트가 달리면 A는 K보다 같거나 크다 또는 그리고로 바뀌었죠. B는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가 달려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except예요. except. 그걸 제외한 나머지니까 A가 K보다 작은 걸 뺀 나머지니까 같은 것도 되죠. 예, 그것만 제외시켜 주는 거니까 이거이면 A 더하기 B는 4보다 같거나 크다가 나오죠. 그래서 모르는 파트 미지수를 내가 맘대로 앞에다 둘까 뒤에다 둘까 뭐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치적으로 쉬워졌죠. 이게 그리고니까 좀 쉬워졌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 파트에서 또는이어갖고 좀 까다로웠는데 그리고로 바뀌면서 좀 쉬워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K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5가 들어가겠죠. 6도 들어갈 수 있죠. 7도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K 자리에 들어가는 건 5보다 같거나 큰 거는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장이 맞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K는 5보다 같거나 크다. 문제 푸는 요령은 모르는 파트를 앞뒤로 내 맘대로 옮길 수 있다가 유형 10번이에요. 3단 논법 가겠습니다. 국어에서 말하는 3단 논법은 사실 국어에서는 뭐 인간은 죽는다, 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는다, 뭐 이게 끝이에요. 3단 논법은 국어에서는 뭐 대전제가 있고 뭐 소전제가 있다고 하나? 그래서 대전제에 소전제가 따라가죠. 어쩔 수 없이. 그러므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국어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뭐 인간은 죽는다. 그래서 나도 죽는다. 나도 인간이다. 그럼 나도 죽는다. 이렇게 이제 가죠.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3단 논법은 그게 아니라 P면 Q이다. 책에 그 테마에다가 적어놔요. 3단 논법 테마에다. 명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명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그런 드라마 있죠. 그 드라마라고 하긴 좀 그렇고 TV 프로그램 있죠. 꼬꼬무구나. 꼬꼬무. 하여튼 거기 나오신 분 이름까지 내가 그 이름을 왜 외우고 있지? 가만있어 봐.
어쨌든 얘기는 안 할래. 꼬꼬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명제여서 P면 Q이다가 참인데 덩달아 Q이면 R도 참이래. 그러면은 이렇게 꼬리가 물리고요. 그러니까 꼬꼬명 써놓고 두 번째 같은 알파벳 연결하기. 이 같은 알파벳이 굉장히 핵심이 됩니다. 알파벳이 똑같으면 서로 꼬리를 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써놓은 것도 Q라는 알파벳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써놨고, 이거의 대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대우도 거꾸로 가면서 나트가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놓으면은 거꾸로 가는 방향의 대우 명제도 성립할 테니까 not R을 거꾸로 읽으시면 편해요. not Q로 가고 not Q는 not P로 가요. 이것도 덩달아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문제 만든 사람이 너 이거 연결을 잘 질 수 있겠냐 이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이 중에서 연결이 화살표가 끊어지지 않고 다 연결해서 가는 거는 다 맞는 명제가 되는 거예요. P면 R도 맞고 not R이면 not P도 맞고, 뭐 그런 내용이 3단 논법이라고 되어 있는 곳의 내용입니다. 자, 이 두 개 쓰시고요. 그 다음 또 집합으로 그리면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고 R이 제일 사이즈가 큰 집합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 사이즈로 얘기하면은 P, Q, R 이렇게 3단 논법이 연결이 됩니다. 됐어요? 이 정도 이제 표시해 놓으시면 되고요. 수학적으로 재밌다기보다는 뭐랄까, 뭐 이런 명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냥 P가 Q로 가요. 근데 R은 또 S로 가요. 이건 이제 내가 그냥 만든 거예요. 자, 만든 건데 어느 날 봤더니 와, 신박한 일이 생겼어. P가 S로 가는 걸 알아냈어. P가 S로 가는 걸 알아냈어. 그러면 예진 학생 중간에 뭐가 필요할까요? 이 여기 P가 Q로 가는 건 알고 R이 S로 가는 건 아는데 그럼 Q는 예진 아니냐? 맞죠? 깜놀. 왜냐면 내가 예전 학원에 있을 때도 맨날 놀렸거든. 예진아 씨 그러면서 이제 놀린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다른 학생이니까 공부를 잘했어요. 욕심도 많고. 그래서 물어본 거야. 무슨 명제가 이 중간에 딱 연결이 돼서 있으면 얘가 딱 만들어질까? Q가 R로 가는 게 하나 더 달리면 되겠지? 예, 화살표가 막힘없이 이렇게 다 가면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몇 번이냐면요. 여러분들 상자 달려있는 341번이에요. 341번에다 이제 메모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P에서 R까지 끊어짐 없이 가야 되거든요. 그럼 P에서 R까지 끊어짐 없이 가게끔 하려면 중간에 누가 필요한가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거 엄청 질문해요. 끊어짐 없이 연결돼서 가려면 누가 필요한가? 3단 논법에서 이 정도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게 뭐 계산 실수가 나오거나 뭐 문제를 푸는데 뭐 이항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개념 문제지. 341을 적극적으로 풀어봅시다. P가 not Q로 간대요. 그 다음이 P가 R로 가는 거가 나는 필요한데 그 뒤에 문장을 보니까는 not R이 not S로 간다. 그럼 잘 모르겠지만 대우 명제도 한번 써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대우 명제를 한번 써보면 얘가 맞다면 S가 R로 가는 것도 맞죠. not가 한 번씩 더 달려도 되니까, 그죠? 아시겠지만 not가 한 번 더 달리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뭐 옛날에 나왔던 아주 옛날 노래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뭐 그러면 내가 그 대우 명제 스타일로 쓰면 내가 웃는 게 아닌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웃는 거야. 맞지? 아니냐? 내가 너 좋아하지 않지는 않아 이러면 국어에서는 좋아하는 거지. 아주 좋아하는 거지. 강조해서. 근데 수학에서는 좋아하지 않지 않아 그러면 그냥 좋아하는 거야. 이 나트가 두 번 달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이제 똑같은 동급으로 놓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P에서 어디까지 연결을 해? R까지 연결을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R자가 이렇게 쫙 마지막에 있고 P자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 필요한 건 이게 필요한 거죠. 여기 이게.
그죠? 그래서 보기 중에 이런 게 있나요? 이게 없다면 not q가 s로 가는 게 없다면 아마도 이 녀석의 대우 not s가 q로 가는 건 아마 보기에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없다면 그죠? 그래서 정답이 있어요. 5번. not s가 q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단 논법은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게 연결을 해주는 게 요령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형 12번으로 넘어오면은 뭐 말만 바뀌었다 뿐이지 좋아하면 웃는다. 웃는다면 바보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좋아하면은 P라고 이제 대신 쓰고 웃는다를 Q라고 쓰면 바보다를 이제 R이라고 쓰면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아주 골 때리는 문장이 나오긴 하죠. 좋아하면 바보다. 좀 그렇긴 합니다. 뭐 그런 말 쓰지 않아요?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들 바보, 딸 바보 뭐 그런 말도 쓰죠. 여러분들 아들 딸이 있지는 않으니까. 진짜 누굴 좋아하면 되게 바보처럼 반하는 건 맞네.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문장 자체를 P나 Q로 적는 요령을 만들어주는 게 유형 12번이니까 음악을 좋아한다를 P라고 놓으시면 미술을 좋아한다 Q라고 놓으면 되죠. 음악, 뮤직 이걸 좋아하면 미술 좋아한다, 미술, 페인팅. 페인팅을 합시다.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not M, 체육, 체육이 문제인데 체육 그냥 T라고 할까요? 체육이 뭐냐 영어로? 체육 트레이닝이냐? 에스닉? 에스닉이 아니라 에슬릭?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지 모르지? 맞아? 에슬릭으로 할까? 이거 맞아? 철자? 아무도 대답 안 해. 나 지금 뭐 하는 거니? 어쨌든 자 체육 좋아. 체육 그래 니들대로 체육이다 그래. 이거 체육 됐냐? 그래서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 싫어해야 되겠네요. 이런 참. 꼬꼬무 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같은 알파벳으로 연결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밑에 거를 대우명제를 쓰시면 C가 M으로 가요. 그럼 연결이 딱 되네. CMP 연결이 되죠. 됐죠?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뭐 P나 Q로 하나 잘 적는데 나트 달린 거는 물결을 달아주시면 요령이 좀 편할 거고 같은 알파벳끼리 연결지면 화살표가 막힘없이 잘 가는 게 보인다. 그 정도 요령이에요. 덕고는 이거 좋아합니다. 이 문제 되게 좋아해서 덕고에서는 343번이 출제가 됐어요. 홍고도 비슷한 거, 뭐 안경 쓴 사람은 뭘 좋아하고 뭐 하고 뭐 그런 문장이 작년에 출제가 됐었는데 그건 시험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형 13번이 이제 사실 오늘의 메인 테마죠.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설명이 진짜 많은데 필요 충분 조건이 집합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 내용만 설명하면 사실은 이쪽 그 명제 앞부분 증명 앞쪽에 영상은 끝나고요. 여러분들도 빠졌던 내용에 대한 복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오셔서 1시간 수업을 하고 30분 정도는 요거 문제 풀어서 저한테 확인 받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힘들게 나왔는데 수업은 짧아요. 좋아? 싫어? 더 해줘? 어떻게? 그냥 풀로 땡긴다고? 풀고 간다고? 풀로 수업 듣는다고 풀고 간다고? 열심히 하시면 뭐 다 이해해요. 사실 여기는 뭐 자, 그러면 이제 필요 충분 조건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좀 가죠. 필요 충분 조건은 책에다 하나씩 다 적어 볼까요? 수업 들으셨던 분은 뭐 다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누구? 졸라맨 하나씩 그려주시고 그렸었어? 아니지. 그린 적 있는 사람 다 안 그려져 있지? 그려져 있냐? 없지?
여기다가 커다란 물방울 하나를 탁 그리고 느낌표를 이렇게 탁 달아주시면 이게 뭘까요? 이 사람은 물이 이 사람 이름이 졸라맨인데 이거 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 쓰면 이게 졸라맨인지 지랄맨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이 물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아주 명문장이 천재교육 교과서에 있는 문장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물을 필요로 하지만 물만으로 충분치 않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물을 먹어야 되겠죠. 인테이크.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돼요. 쓰세요. 네, 우리. 사람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이 나한테 와야 돼요. 사람은 이 주어예요. 은는 이가 주격조사가 들어갔죠. 사람이 주어예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물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이 문장의 기초로 해서 필요 조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 똑같아요. 이거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명칭을 달면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 문장의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P가 이렇게 딱 있어요. 이게 이 사람 이름이 나는 P. 그랬더니 저도 P예요. 여기 FJ예요? MBTI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은 Q가 P한테 필요 좀 유치하지만 수업 때도 유치하지만이란 말을 달았어요. 온다는 거예요. 화살표가 이렇게 와요. P한테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필요 조건. 그래서 이런 관계가 참으로 성립하는 거를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요게 되는 거고요. 화살표가 온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마치 사람이 P, person, MBTI P이기도 하지만 TMI죠, TMI P. 근데 물이 이렇게 쓰니까 물 같지가 않은가? 날 물로 말았죠. 어쨌든 이 물이 사람한테 오는 거죠. 됐나요? 이런 관계가 필요 조건이다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한번 만들어 볼까? x제곱이 1인 것은 x가 1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게 맞나 틀리나 한번 봅시다. x제곱이 1이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애들을 집합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되죠. 집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 명제는.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애들을 찾아줘. 그럼 이거고. 이걸 만족하는 애들을 찾아줘. 누구야? 그냥 집합으로 이거지. 그럼 이제 볼까? 그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어? 이게 화살표가 온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 집합으로 바꾸면 대문자 Q, 대문자 P가 되고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건 집합의 포함 관계로 요렇게 돼요. 이것도 하나 더 외우기 편하면 이쪽은 막혀서 못 가고 뚫린 곳으로 화살표가 가요. 그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뚫린 곳으로 화살표가 간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죠. 주어 쪽은 얘는 주어예요. 주어를 향해서 화살표가 오는 관계가 성립하죠. 됐죠? 주어를 향해서 주어. 은는이 붙는 말이야. 은는이가 붙는 이 말을 향해서 화살표가 오는 거예요. 화살표가 오면 집합으로 만들면 부분 집합으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까지 외우시면 필요 조건은 끝이에요. 그 용어가 좀 복잡하긴 한데 자, 한 문제 하나 내볼게요. 그러면 조금 여기서 난이도를 올리겠습니다. A가 0 그리고 B가 0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 조건하고 A가 0 또는 B는 0이다를 이제 놓고 보시면 얘가 이제 주어라고 칩시다. 은자가 붙었으니까 A가 0이고 그리고 B가 0인 것은 A가 0 또는 B가 0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썼다고 치면 이거 맞니? 참인지 거짓인지 찾아야 돼. 갑자기 어려워졌죠? A가 0, B가 0이라는 거는 집합으로 나타내면은
아까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편이다 그랬잖아요. 0,0이란 말이야. A도 0, B도 0. 됐어요? 근데 이 조건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인 건 뭐야?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A 자리에 0이 붙거나 또는 B 자리에 0이 붙는 애거든요.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됐어요? 그럼 집합의 포함 관계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얘가 훨씬 사이즈가 많아요. 얘는 딱 요점 하나밖에 없고. 됐나요? 그럼 집합의 포함 관계로 화살표가 오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지. 오는 게 아니라고. 있는 이한테 화살표가 와야 돼. 근데 안 와. 이렇게 가기만 해. 그런 조건은 필요 조건이다. 틀렸어. 이런 건 뭐라고 부르냐?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아니면 다 충분 조건이냐? 대충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오는 것도 되고 가는 것도 되는 거. 우리 집합 단원에서 했는데 나는 너의 부분 집합이며 동시에 너는 나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사귀자. 오늘 1일. 우린 똑같아. 뭐 이런 소리 했잖아. 기억나지? 얘는 오는 것도 되는 조건, 가는 것도 되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이제 부르죠. 뭐예요? P하고 Q하고 같은 거. 조건 자체가 완전히 똑같은 거. 이런 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부르고, 제가 필요 조건이 이해하기가 더 쉬우니까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충분 조건은 화살표가 오는 게 아니라 가는 거다. 약간 웃긴 소리지만 이쪽도 필오 조건 이렇게 외우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굳이 외우자고 하면 화살표가 간다. 그래서 약간 좀 웃긴 얘기죠. 충가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좀 편해요. 됐죠? 충분 조건이에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하고 좀 다르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347번이 상자긴 한데 그래도 좀 맛이 좀 있으니까 347 홍고 기출이라고 써주세요. 홍성고 기출 문제고 영어도 나왔어요. 똑같이 그에 똑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덕고 선생님은 좋아하는 게 이제 3, 4, 5번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자, 347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책에다 써놔요? 각 명제 조건이죠. 각 조건의 집합들을 조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이즈가 나오죠. 사이즈 중요해. 영어로 쓸게요. 사이즈 matters. 예, 사이즈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고질라 영화의 CF에 나왔던 단어예요. Size matters. 그러면서 막 이따만한 무슨 공룡 새끼가 막 나타나고 막. 하여튼 그건 헛소리고 P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다가 떴어요. 이거 밑에다 적어야지. 뭐야? A가 0 그리고 B가 0. 한 번 더 쓸까? 점으로 따지면 0,0인 거야. 딱 그 한 점만 되는 거야. 문자가 2개 등장하면 이렇게 순서상으로 적어 놓으시면 되게 편하다고 했어. 이게 P 조건이에요. 그럼 Q는 뭐냐? Q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0을 만족하는 애들이 모여 살아요가 됐죠.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고 A는 B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Q에 모여 살고 있는 애들은 누구냐? A, B가 같은 애들. 순서상으로 바꾸면 0,0 들어있고요. 1,1, 2,2, 마3, 마3, 점점점. 얘네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적으면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그럼 딱 봐도 P하고 Q는 각이 나오죠. 뭐예요? 딱 봐도 이게 되죠. 그죠? 일단 모양 이런 거 됩니다. 그럼 또 R을 볼까요? R은 누가 모여 살고 있냐? R 조건은 절대값 A 더하기 B가 절대값 A 빼기 B. 이 R 조건 때문에 시험에 학생들이 좀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R에 적혀있는 조건은 우리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절대값 x와 절대값 y가 똑같다. 그러면은 x랑 y가 같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y랑 같다라는 조건이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뭐 속여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썼지만 사실 r이라는 조건을 알고 보면 a 더하기 b라는 값은 a 빼기 b랑 똑같게 되거나 아니면 a 더하기 b라는 값은 마이너스 달고 a 빼기 b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b하고 a 빼기 b가 똑같다. 그러면 a는 약분되고 b가 0이 나와요. 이 b가 0이니까 그냥 b는 0이 나오죠. 두 번째 조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된다. b를 지우면 이번에는 2a는 0이 나오고 이거는 그냥 이자가 지워지고 a는 0이 나와요. 그래서 r이라는 조건은 이 두 개는 또는이에요. 여기 또는으로 쓴 것처럼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인 조건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둘 중에 한 녀석만 0이면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럼 볼까요? 어떻게 되나? 둘 중에 한 녀석만 0이다? 0,0도 들어는 가요. 0,1 가능, 0,1 가능, 3,0 가능, 마3,0 가능 이런 식으로 어쨌든 0이라는 게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R 조건에 서식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됐어요? 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제 그럼 봅시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기억. P는 Q이기, 은는이가 여기 붙었네. 화살표가 이렇게 와야지 필요 조건인데 안 오죠? 예, 기억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돼요. P는 Q이기 위한 화살표가 간다.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볼까요? not P하고 not R을 비교하래요. 일단은 not P하고 not R을 화살표를 먼저 조사를 하는데요. 이 not 달린 거는 좀 불편하잖아요. 맞죠? 불편해요. 그래서 먼저 그냥 조사를 하세요. 그냥 조사하시면 뭐예요? P가 0,0이고 R을 보시니까 0,0이 이 안에 들어있죠. 일단 그냥 조사를 하면 P는 R에 들어가요. 맞죠? 즉 P면 R이다. 이게 참인 거예요. 자, 오늘 배웠으니까 이거부터 왜? 나는 부정적인 게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not 달리면 뭔가 좀 불편해요. not가 안 달린 것부터 어떻게 좀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하시면 안 달린 걸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not를 다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에다가 대우명제를 단 게 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네. 그래서 not R은 not P로 간대요. not R은 not P로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not R은 not P로 가요. 이건 참이거든요. 그러니까 not R이 not P로 간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은는이가 지금 여기 달렸잖아요. 은는은 not R이기 위한 화살표가 오는 거니까 필오 조건입니다.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이에요. 화살표가 온다. 주어 쪽으로 항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어요. 이렇게 된다. Q이고 R은 P이기 위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Q이고 R은 Q 소문자로 써야죠. Q이고 R은 여기다 괄호하시고 써놔요. 밑에다 Q, 교, R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이걸 못 쓰면 못 풉니다. 그러니까 명제는 기본 아이디어가 뭐다? 모든 명제의 진리집합은 집합으로 바꾸셔야 돼요. 명제는 1 집합으로 변환 가능하냐? 요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명제는 집합으로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만족하는 애들의 모임으로 자꾸 바꿔줍니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Q 교집합 R을 찾아야 되겠죠. Q는 지금 앞, 뒤가 똑같은 A, B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R하고 겹치는 애들은 R은 지금 앞뒤가 똑같은 애들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0인 애들이 모여 있는데 이 중에서 겹치는 애가 얘 한 녀석이 딱 겹치네요. 그죠? 0,0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0,0 누구? P죠. 정확히 P가 되는 거죠. 교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 충분 조건 명제의 참거짓을 말하는 그 유형 14번은 다 집합으로 바꿔서 푸시면 다 돼요. 정말 유형 15도 전부 다 집합으로 바꿔서 풀었죠? 이 중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353번이니까 353번을 풀고 뭐 그 뒤에 이제 유형 16, 17까지가 사실은 전체인데 이 부분은 뭐 내용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353번 하나만 더 영상으로 같이 풀어보고 그 뒤에 거는 자율적으로 하고 이제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353번을 보시면 353번 현수야 오늘 돈 얼마 갖고 왔어? 우리 미안해. 없지. 나도 없어. 우리 둘은 돈 가진 거 합해도 합집합으로 해도 빵이야. 맞지? 그래서 353번에 뭘 써놓으셔야 되냐면 네모 합집합 세모가 공집합이야. 맞죠? 이건 제가 가진 돈, 이거는 클래스 중에 히읗 시옷이 또 가진 돈 합쳐도 빵이야. 그러면 네모도 공집합, 세모도 공집합. 이런 거 집합 단원에서 제가 한번 알려드렸어요. 저는 알려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또 뭐 모를 수도 있죠. 이런 게 지금 문제 353번에 들어있어요. 이걸 놓치면 질문들 많이 합니다. P-RC가 그러니까 공집합이면서 동시에 Q 빼기 P도 공집합이라는 걸 한 줄로 나타낸 거예요. 네? 문제가. 353번은 앞에 거 뒤에 거 합쳐진 게 공집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녀석을 다 합친 거가 공집합이다로 나타내진 거예요. 그럼 봐요. 앞에 파트에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죠. 이거 의미를 한번 좀 판단을 해볼게요. 자, 우리 집합 단원 다시 복습이라면 복습인데 집합 단원에서 중요한 연산 3대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연산 3대장 뭐냐? 첫 번째 A 빼기 B가 A교 BC로 바뀐다. 이거는 이제 외우세요. 의미를 파악하시면 더 편한데 그거 이제 영상 보시면 나오니까 필요하신 분은 영상 다시 보시고 두 번째 드모르강 법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짜장 말고 짬뽕 말고가 되는 그게 이제 드모르강 법칙이죠. C자가 달리면 가운데 게 바뀐다. 마지막 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얘는 그 인수분해와 연산을 전개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요 세 개를 거꾸로 돌리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굳이 다시 이제 바꿔 쓰시면은 옛날 수업 때는 안 했던 내용이 나오네요. 마이너스라고 들린 차집합은 교자를 달고 RC에 C자가 또 달려서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P교 R이 되고요. 얘가 공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하고 R하고는 서로 겹쳐지는 공통적인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걸 또 좀 전문용어로 뭐라고 불러? 서로소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모든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 쌉 가능? 뭐 이런 게 이제 돼야 되니까 P하고 R하고 그럼 어떻게 그래요? 우리는 남이야. 겹치는 게 없어. 이렇게 그리면 돼요. P하고 R하고 이런 관계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Q는요? 이게 지금 중요한데 이 밑에 거는 Q에서 P를 빼니 남는 게 없네가 되죠. That's you. 그래서 P에서 Q를 빼니 남는 게 없네 이런 거죠.
선생님 몸에서 지방을 제거하면 남는 게 없네. 그럼 뭐야? 나는 완전 지방 덩어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 똑같아. Q에서 P를 빼니 남는 게 없네. Q가 여기 있는데 P가 그럼 이따만큼 있어서 P를 다 촥 제거해버리면 Q는 완전 공집합. 다 털려. 이렇게 되는 관계거든. 그래서 얘는 의미상 요 그림을 그리시면 맞고요. R은 요 바깥에 있겠죠. 그림이 수정이 돼서 이 그림이 그려지면 353번에 있는 것들이 집합 문제로 이제 바뀌어 버립니다. 개념상 1번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거기 다 써봐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게 되는지 체크하라는 거죠. 아니 충분이니까 이거지. 그렇죠? 이게 되는지 체크하라는 거야. 1번은 P는 2번 P는 R이기 위한 이게 되는지 체크하라는 거고 2번 3번 R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돼 있냐? 충분 조건이다. 이게 되는지 체크하라는 거야. 전부 다 집합으로 바꿔서 그냥 이게 되나 안 되나 찾아내면 되죠. Q는 RC죠. not R은 충분 조건이다. 4번 보기는 Q는 RC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5번 R은 not Q, QC이기 똑같냐? 이런 것들을 좀 다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럼 옳은 거는 제가 보니까 이거 맞죠?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전부 집합으로 번역해서 그리고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이 눈에 가시적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엄청 편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유형 16, 17은 결국은 집합으로 다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의 집합 파트하고 되게 통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유형 16번은 부등식도 등장하고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말만 적었지만 결국은 집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덮냐, 이거 누가 누구 안에 속하냐, 들어가 있냐, 뭐 이런 거 내용들로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 뭐 일단은 필요 충분 조건하고 좀 뒷부분에 빠졌던 영상은 이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영상 좀 꺼주실래요? 안녕.